전세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정상가를 찾아가는 범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5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 그런데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촘촘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서 보면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 퇴거 보상 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4년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의 논란이 되는 건 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동시에 도입할 경우 임대인들의 손실 회피 기자가 작동함으로 인해서 초기 임대료 수정 상승률이 8.32%에 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미. 자,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법정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전국 전세 가격이 37.9%나 뛰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해외 사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5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 상한 5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임대인이 주택 현대화 사업을 시행해 규정 조건을 2개 이상 충족하게 되면 일부를 공사 분담금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가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현실화시키려면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일단 사실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갱신이 늘어났잖아요.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안 나죠? 사실 나는 그 당시에 네. 지금도 오락실 아저씨지만 그때도 오락실 다니던 아저씨 꼬맹이 중학생 뭘 알아. 네, 이 동네 무슨 오락 나왔대 그러면 이 오락실 가고 저 오락실 가고 그러니까 꼬맹이였지 뭐. 그래서 사실 저도 1989년도에 제가 뭐 했지? 뭐 똑같은 꼬맹이 오락실 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그 당시 어땠는지 현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진행하시는 우리 둘 다 그 당시에는 미숙했던 관계로 뭐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예측하는 바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 늘 언제나 세금 올리면 세입자한테 전가되듯이 전가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돼서 세입자한테 뭐 세가 전가가 되든지 임대료가 전가가 되든지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전가가 된다든지 전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단 법무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고 뭐 내용에 보면 전월세 상한제는 없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 퇴거 보상 청구권 3가지인데 일단 뒤에 2가지 얘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내용만 봐서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내용은 그러니까 2년 살기로 한 세입자가 2년 정도는 더 살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만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재계약은 해주는데 임대 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그 정도만 일단 한 번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4년은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상가 쪽 같은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일단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맞춰서 주거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뭐 확보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같이 맞물려서 추진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도 할 수 있으면서 전월세 상한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임대인이 많이 올리려고 하겠죠. 두 개가 맞물리면 되게 크게 작동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만으로도 그렇게 가격이 막 치솟을까? 왜냐면 그럼 재계약해줄게 대신 1억 올려. 뭐 이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나는 제가 거주해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2년 뒤에는 들어와서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못 해드립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인이 거주한다든가 그런 사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유들. 왜냐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계약갱신 무조건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13개 항목 정도가 있어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촘촘한 예외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사유에 넣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집을 막 부수려고 실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그런 게 있어요. 임대료를 제대로 안 냈어. 몇 번 이상 안 냈어. 그러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야 된다는 그런 요구인 것 같고요. 그 별개로 상가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은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헐국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퇴거 보상 청구권은 이제 너 나가라고 할 때 그럼 나 권리금 내놔. 뭐 그런 내용 정도일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좀 바뀌거나 하면 입법되거나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를 계속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4년치에 그러니까 2년 뒤에 임대료 상승분까지 같이 눌러서 전세나 월세나 임대 가격을 올리려고 할 건데 이 부분은 별별 수다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입주 물량하고 되게 상관이 있다. 임대인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시점에 이게 작동을 하면 임대료 가격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임대인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시절 예를 들자면 입주 물량들이 너무 많아서 빈 새 아파트가 너무 많아 올려 많이 놓으세요 하고 나는 옆에 새집 싸게 옆에 있는 새집들 물건 많을 때 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되게 그러니까 임대료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작동할 수 있는데 입주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상황을 보면 오늘 꼽은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근래의 기사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경기도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서서 오히려 지난해 4분기보다 3% 이상 3.3%포인트 올라갔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쪽 전세가 상승률이 높아요. 오히려 서울보다.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뭐 기사에서는 부동산 대책, 1216 대책이나 220 대책이 오히려 서울 부동산 가격 뭐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는 다른 전문가분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지난 2, 3년간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하남 미사 강변도시, 동탄 이신도시, 다산 신도시, 뭐 고양 향동지구, 이제 지축지구도 입주하고 등등 이런 경기도권에서 택지지구 물량들, 좋은 택지지구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얼추 끝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기 신도시 막 나오고 이런 거 아니고서,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그런 택지지구 물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소진이 된 상태라서 그 입주 물량들 때문에 눌려 있었던 동탄이라든가 뭐 화성 이런 지역에 막 전세 가격 갭 난리 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인근의 새 아파트들이 전세가 뭐 2억, 1억 몇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기존의 기축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서 역전세 나고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전세 가격이 다시 이제 회복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정상가를 찾아가는 범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예상치보다 더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 내년에는 뭐 부동산 114 자료 이런 거 통해서 보면 입주 물량이 전년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이런 때 이게 작동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죠.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전 그 걱정하는 게 반대로 중개업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연장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계약이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6개월 단위로만 무조건 계약할 수 있게 하면 계속 중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4년 단위로 해야 되면 진짜 거의 뭐 쇼킹해요. 수입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법안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방점은 좀 다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기재로 작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